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 이제 곧 여름이 될 것처럼 핫한데 계속 이 공중전에 대한 관심도 이제 우리 네. 방산 시장에서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이 벌어지면서 전자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방부에서 제168회 방위산업 추진위원회를 열었고 여기서 전자전기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한 거는 뒤에서 이제 더 알아보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한국형 전자전기를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된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자전기 개발에 좀 앞장서려고 한다라는 건 현대전에서 이제 전자전기가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것 같은데 왜 중요한 걸까요? 사실은 제가 이 한국형 전자전기 관련돼서 한 2019년도부터 기사를 썼어요. 네, 엄청 오래 많이 썼고 오래 관심 있게 본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럼 우리나라가 이걸 왜 할까? 일단 왜를 살펴봐야겠죠. 근데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 이제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지금도 이제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네. 아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자권 환수 논의가 다시 부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전자전기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전자전기가 있고 없고의 차가 커요. 막상 이제 항공전을 치러 보면 1990년도에 이제 걸프전이 있었죠. 네. 그때도 이라크 방공망에 우르르 모였던 게 미 해공군의 다양한 전자전기들이 많이 동원이 됐어요. 전자전기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거? 그러니까 전자전기는 레이더 방해 및 기만 방법을 사용해서 공중에서 지금 뭘 읽으시는 거예요? 한마디 얘기해서 레이더, 네. 레이더와 그 다음에 이제 지대공 미사일도 보시면 레이더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또 한 가지로는 이 레이더 사이트와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이제 뭐 지휘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신으로 다 이어지잖아요. 네네.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네. 막 정의의 미 공군의 해군 전투에 날아가. 그럼 그 다음 시퀀스가 뭐냐면 레이더 막 돌면서 가끔 중동이나 막 악당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갑자기 이렇게 헤드셋 벗으면서 안 보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막 전화기를 했던 코스연장 장군이 맞아요. 뭐야 막 이러면서 가서 보면 진짜 먹통이야. 그리고 본부하고 딱 했더니 전화가 안 돼. 안 돼. 뭐 그런 사이에 레이더 기지랑 이제 미사일 기지가 빠방 터져 나가거나 아니면 특수임무를 맡은 주인공의 전투기가 유유하게 그 일을 싹 지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 전쟁은 1대1 싸움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전투기를 가지고 나오면 이쪽은 지대공 미사일, 전투기, 뭐 별의별 걸 다 쓰는데 이 방공망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장치 중에 하나고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걸프전 때 예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당시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이 대량의 전자전기를 운영하면서 각종 다국적군 전투기가 한 10만 회 정도 출격했거든요. 근데 당시 항공기 손실은 0.044%. 그러니까 한 대가 거의 안 되는 거의 없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네요. 그런 수준의 손실률을 기록했죠. 10만 소티인데. 네. 네. 그러니까 10만 번 출격했는데 네네. 손실률이 0.34 네네. 이렇게 났으니까. 그러니까 있고 없고 차가 크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전에서는 아무래도 총알이나 미사일보다 전파를 먼저 날려보내서 이걸 좀 싸워야 되는 전쟁이다 보니.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우리 공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미군이 지원을 받는 네, 그렇죠. 그런 형식이 됐었거든요. 아, 근데 그 외에도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 가운데 S-200이라고 있습니다. 네. 얘가 거의 사거리가 네. 한 250km 돼요. 서해, 동해 이쪽 끝쪽에 딱 있는데 아이고. 요게 쏘면 대전에 날고 있는 전투기가 요격을 당할 진짜요? 정도로. 근데 사실 이제 전투기는 너무 크게 작아서 잡기 힘들고 수송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요격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군은 네? 이게 핵심이고 이 SA5로 어떻게 이제 교란을 시키느냐. 그래서 이제 요구도가 군 작전 요구도가 그거였어요. 250km 밖에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마비시켜야 된다. 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국가연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우리 C-130 수송기 있잖아요, 공군에. 네. 요걸 개조해서 해보자. 그런 걸 했었고 공군은 안 돼.
얘 없으면 큰일 나. 네. 이제 이런 우리 거고. 수송기도 없어 죽겠는데. 네. 결국에 이제 생각을 해낸 게 그러면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해서 전자전기를 만듭시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방부에서도 전자전기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하면서 예. 국산 전자전기 개발 로드맵을 이제 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예. 그렇다면 한국형 전자전기의 주요 과제는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 장비는 그러니까 전자전과 관련된 핵심 장비는 LIG 넥슨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LIG 우리나라에서 전자전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네. LIG 넥슨. 음. 그래서 지금 이제 KF11 잘 보시면 거기 들어가는 전자전 장비도 내장형. 통합 전자전 장비를 LIG 넥슨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우리 한국형 구축함에 달리는 뭐 소나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LIG 넥슨 만들고. 근데 사업 초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LIG 넥슨이 이걸 하고 싶긴 한데 리스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250km 밖에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아 이거 회사 기술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국가이랑 같이 해볼까 뭐 이러기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업체 주도로 업체 주도 개발로 하고 그럼 이제 비행기 달아야 되잖아요. 네. 비행기를 개조 개발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본격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하고 카이가 이제 또 한번 붙을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이제 블록 1 사업은 네. 2대예요. 2대. 그리고 이제 블록 2 사업이 또 있어요. 후속 사업이 2대. 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항공업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이든 성배다. 왜요? 왜요? 잘못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 잘못 마시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이유가 뭐냐? 국내에서 했던 이런 이제 전자전기처럼 개조 개발 사업을 수주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기업을 저도 못 봤어요. 그래요? 하면 적자야 그냥. 무조건. 그래? 네. 왜냐? 이게 개조 개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을 하면서 만들어야 돼. 전문 용어로 맨땅 헤딩. 맨땅에 헤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백두 2차 사업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잘 쓰고 있는데 네. 대한항공이 그거 땄다가 엄청 힘들었죠. 왜냐면은 이제 없던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 업체가 그때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L3가 네. 이제 껴서 했는데 힘들었죠. 고생 많이 했고. 왜냐면 더 이전으로 가면 카이에서 네. P3CK. 아. 그러니까 이제 사막에 있던 P3C 가져와다가 개조해가지고 그렇죠. 했잖아요. 물론 하기 전에 다 플랜은 짜죠. 근데 기체를 까는 순간 이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스볼 상태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손대야 될 게 되게 많네. 음. 그래가지고 지체 보상금 때려 맞고 막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그랬구나. 그래서 이 사업도 대부분 이제 그렇게 봐요. 독이든 성배. 이거 잘못 뜯으면 그래요. 정말 회사는 안 하는 할 이만 수밖에 없다. 여러 사표 써야 된다. 네, 근데 진짜.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 맞아요. 왜냐면은 이 대한항공이나 카이나 이 개조 개발하는 사업부들이 있거든요. 이거 안 따면 또 놀아야 돼. 그러니까 출혈 경쟁을 하면서도 같이 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경쟁 입찰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조 단위가 넘어가면 네. 이것도 사업액이 지금 한 1조 9천억 되는데 거의 그렇죠. 2조네요. 네, 그러면 이거 경쟁 입찰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2대에서 마이너스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네. 블록 2 사업 있잖아요. 네. 그럼 첫 번째 블록 1 한 회사가 블록 2 한다라는 보장이 없어. 그렇죠. 왜냐면 손대. 블록 2도 사업이 달라. 네. 또 그럼 또 경쟁 다시 입찰이야. 해야 해요? 네, 경쟁 입찰이야. 그러면 이제 피눈물 나는 거죠. 1차에서 막 맨땅에 헤딩해서 다 해놨는데 2차는 딴 데서 가져가. 아니면 없어져. 막 잃어버리면. 그게 백두 2차 사업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한항공이 땄다가 네. 지금 맞아요. 카이가 다시 가져왔거든요. 그렇구나. 둘 다 눈물 흘리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기술적 특성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이 스탠드 오브 제밍 방식이에요. 스탠드 오브 제밍이란 뭐냐면은 이제 먼 거리에서 강력한 전자파로 적의 레이더나 통신 시설을 먹통으로. 교란시키는데 그래서 이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LI 넥슨도 해본 건 지금 KF11밖에 없는데 이걸 250km 밖에 있는 걸 해야 되니 이거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 탑재 장비 관련돼서 네. 자 그럼 이거를 관급으로 할 거냐 도급으로 할 거냐 도급은 체계 종합 업체가 리스크를 안고 다 갖고 가는 거고 관급은 나라에서 장비 사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되면 나라 책임지면 돼. 근데 만약에 도급이다. 도급으로 간다. 네. 네. 정말 잠 때문에 피눈물 나는 거예요, 진짜. 잠 못 자는 사람 네. 늘어나는. 네. 그냥 이제 이러면서 이제 피눈물 흘리는 거고. 업체 입장에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체 보상금. 지체 보상금 맞는 거예요,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획득체가 그래서 많이 잘못돼 그렇죠. 있어요. 음. 근데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안 할 수는 없어. 회사 입장에서는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런 네. 문제가 있죠. 이게 성공만 하면 네. 그다음 앞은 어떻게든 되잖아요. 근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네. 성공할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탑재 장비를 만든 기술을, LI 네. 넥스원이 초반에 왔다 갔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결정을 했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국형 전자전기가 성공적으로 만약에 된다. 네. 그러면 이거 미래 먹거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요새 전자전기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예전에 우리 이제 그라울러나 그렇죠. 이제 프라울러처럼 전투기나 공격기 기반의 전자전기들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에스코트 제밍도 하고 스탠드 오브 제밍도 하고. 근데 지금은 추세가 대부분 세계 여러 나라 공군이 스탠드 오브 제밍기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거리 제밍을 하는 큰 비행기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네. 요즘 유무인복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전자전기들이 먼 데서 한번 해주고 무인기에 이제 전자전 장비를 달아서 걔네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인기가 대공 그 제압할 수 있는 무장을 달고 그렇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레이더 키면 이제 걔가 가서 교란하고 먼 데서도 교란하고. 근데 얘는 알 거 아니에요. 저기서 레이더 켰네? 파괴. 일종의 킬체인이 그렇게 구성이 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만 하면 네. 이거는 살나라 많아요. 그러니까 중동도 수출 가능하고 네. 동남아도 수출 가능. 실제로 지금 튀르키예도 하고 있어요. 비슷한 거. 맞아요. 그래요? 네. 네. 하고 있어요. 그럼 해외 전자전기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해외 전자전기 중에도 그렇게 스탠딩 오브 제밍을 하는 전자전기가 있는 건지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공군이 하고 있는 게 EA-37B라고 네. 우리랑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오. 근데 얘도 지금 보면 미 공군이 굉장히 핵심 사업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미 개발된 거는 네, 나왔어요. 아, 지금. 나왔어요. EA-37B는 나왔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A사 레이더 안테나를 전자전에 많이 써요. 생각해 보세요. A사 레이더 안테나 방식으로 이렇게 기차에다 막 붙이면 네. 출력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네. 전기를 엄청 잡아먹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비즈니스 제트기로 하는 것도 발전량 때문에 맞아요. 빔을 몰아서 쫙 쏘면 맛이 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향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드론. 드론에 대응하는 드론을 요격할 수도 있어요. 전자전 방식으로. 전자전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이파워 마이크로웨이브도 잘하면 향후에 이제 A사 레이더를 안테나가 쏘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스탠드 오브 제밍 전자전기들은 천하무적이 되죠. 아니 보니까 유로파이터에도 달린다고 지금 개량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 저도 네. 중국도 네.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지. 중국은 지금도 있어요. 전자전기들이 많고 그래서 간혹 이렇게 뉴스 보시면 중국의 이 전자 정찰기들이 그렇죠. 나타나잖아요. 그거예요. 파키스탄이 이번에 인도를 저렇게 바보로 만든 것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찰기들을 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공군의 이런 해공군의 전자정책이 날라오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예를 들어서 훈련할 때 어떤 주파수를 쓰는지 그렇죠. 어떤 대역의 레이더를 작동시키는지 이거를 계속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계속 축적시켜놓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방향은 다른데 네. 우리 백두 2차 얘도 주 임무가 뭐냐면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거 이제 쏘면 따라가서 이제 네. 전파 탐지하고 하는 거지만 중국 항공모함 감시 그렇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전자전기가 나오면 물론 전시에는 이런 전자 공격도 하지만 평시에는 네. 그런 전자 정찰 임무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사 레이더를 달고 있는 전투기들은 사용이 완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F-35는 개발 때부터 그걸 했고 제일 먼저 했고 지금 이제 A사 레이더를 쓰는 전투기들은 대부분 다 이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전투기나 공격기 전자전기들이 사라진 이유가 네. 개별 전투기의 전자전 성능이 이제 좋아지니까 별도의 기체를 네. 굳이. 네. 그래서 이번에 잘 보시면 네. 오산 에어파워 데이 때 그 오산 공군기에서 운용하는 F-16 전투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전하고 도장이 좀 틀려요. 더 회색, 더 짙은 회색으로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지금 이제 미군군이 요새 F-16 전투기 하는 게 뭐냐면 F-16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피탐 도장을 계속 입히고 있어요. 레이더에 레이더의 반사 걸리지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페인트를 계속 덧바르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요번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의 지금 오산인 F-16 전투기들이 네. 저피탐 도장을 다시 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전자전 성능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쨌든 이 전자전기 개발을 하려면 예. 어떤 과제, 넘어야 될 과제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예. 했을 경우에 예. 우리한테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전기 개발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주변국에 네. 전투기라든지 대공미사일 이런 거에 대한 전파 정보를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행인 거는 지금 네. 사실 이제 뭐 금강백두라든가 백두 2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운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바다에도 그런 정보선들이 떠다니고 그렇죠. 있고 네. 그런 걸 계속 하고 있어요. 데이터 수집은 뭐 계속 충분히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약간 별개인데 우리가 F-15 지금 성능 개량 사업을 하잖아요. 네.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라든지 정찰기들 이렇게 독도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때 한번 교란을 당했던 거야 F-15. 상대방 러시아 공군 측에서 네, 교란을 당해가지고 레이더가 한번 약간 와리까리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능 개량 사업이 이제 할까 말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지 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기존의 현재 F-15K가 갖고 있는 레이더나 전자장 장비로는 안 되겠다. 교란에 취약하다. 취약하다. 그래서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그런 거여서 전자전은 네. 이거는 육해공 해병대 할 거 없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도 KF-21이 향후 진화하려면 네. 전자전 성능 뭐 무장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KF-21에 전자전기 버전이 들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자전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또 수출을 잘 안 해줘요. 맞아요. 네, 미국 그래요? 같은 경우도 프라울러를 지금 해외 수출한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없고 F-18 같은 경우는 호주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A급 동맹국 아니면 주지도 않으니까 어차피 그 나라는 우리의 수출 시장과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내는 시장 쪽은 전자전기가 필요한데 네. 미국은 못 사. 미국 거 못 사고 중국 것도 애매하고 러시아 것도 안 돼. 아. 할 때 짜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근데 다른 나라는 수출을 잘 안 해주는데 네네. 우리는 만들어서 수출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네. 이권과 이런 권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JD 벤스 부통령이 네. 우리랑 관심 없어. 우리 일이 아니야라고는 했지만 두 나라한테 이렇게 야 존말할 때 서로 그만 좀 싸워 악수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도 1편 보면 마동석이 억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맞아. 그렇게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양쪽에 한쪽에 전자전기를 팔면 네. 이거는 재료 좋아하네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런 강대국의 기묘는 균형이에요. 어떤 나라가 이렇게 확 올라와서 막 그래 내가 이제 지역 보스에서 갈 거야 이렇게 되면 자기 피곤해지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평탄화시키기 위해서 네. 전자전기 자체는 수출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아니, 우리는 이건 약간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인데 네네. 네네네. 이번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붙었을 때 보면 F-16이 활약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F-16을 미국이 파키스탄에 팔 때 조건을 걸었어요. 파키스탄 영내에서만 써.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더라도 네. 그게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키스탄 공군이 F-16 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네. 제약을 거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는 전자전기를 만들면 뭐 동남아나 네네. 중남미 시장으로 중동 시장으로 언제든지, 네네. 얼마든지 수출 그럼요.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점도 가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현대전은 총알보다도 전파가 먼저 날아가는 시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죠? 네네. 준비했잖아요. 네. 현대전에서 이 전자전의 중요성이 항상 높아지는 것 같고. 한 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할게요. 자, 멋있는 말 한 번 더 할게요. 네. 그래서 현대전에서는 총알보다도 전파가 더 먼저 날아가는 시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자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자전기가 또 핵심 무기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자전기 개발의 이제 출발선에 이제 막 들어섰는데 오늘은 그 가능성과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또 새로운 소식 들리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